비임상 시험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센터에서는 비임상 시험 시 준비해야 하는 안전성, 유효성, 품질 기준, 시험 방법 등 단계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톡스텍의 영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철범이라고 하고요. 실제 하는 일은 여러 바이오 벤처나 또 중소기업들 제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전임상 시험에 대한 수주 및 기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임상 시험 부분에 이제 국한돼서 저희 말씀을 드리면 신약 후보물질 탐색이 한 10,000개 정도 탐색이 된다고 한다면 비임상 시험에서는 10개 정도가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상을 거쳐서 시판이 되는 것은 1개 정도가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비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약들을 개발하는 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점점 더 어려운 것들만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 같은 거에 컨주게이트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좀 더 액션을 좀 플러스 시킨 그런 것들을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엑소존 같이 세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이나 RNA에 대한 그런 물질로 오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카티나 마이크로비옴 같은 새로운 개념의 그러한 약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독성 농태라고 불리는 TK의 혈장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드럭 안티바디인 ADA가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들도 점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렛 시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페렛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시험 기관들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요새 들어와서는 점점 더 항체의약품이나 이런 신약들은 영장류 시험이 필수가 돼서 영장류 시험은 또 국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GLP 요구가 있는데요. GLP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프로세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프로세스에 또한 QAU라고 하는 감시자가 시험의 전반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시험을 치팅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시험 비용은 비싸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시험이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IND 승인 전에 굉장히 일정이 촉박한 그런 부분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세이프티와 이피커시하고 퀄리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건 이제 세이프티나 이피커시인 안전성, 유효성 부분을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앞선에 메디팁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퀄리티 부분 쪽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들 그걸 통해서 좀 더 적절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세이프티나 이피커시에 진입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시험 자료는 단에서부터 반복, 생식, 유전, 안전성, 양리, 발암성,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생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도 되고 어떤 실험을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효능 시험 자료로서 인비트로, 인비보의 ADME라든지 또 non-GLP적인 효능 자료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컨설팅으로 수행했던 과업은
위탁사들한테 한 1개월 정도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고요. 고객당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A 기업의 경우에는 엑소점 전문 기업이었고요. 그 비임상 독성시험 수행을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했는데, 이 엑소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전자 제조가 의약품도 아니고 세포 치료제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유전자 치료제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부 조사를 해도 엑소점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해야지 이 제품의 IND 승인을 위한 자료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실제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또 선행된 기업들의 어떤 그 시험의 사전 그 식약처 상담을 통한 그런 어떤 시험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정보들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를 보시면 그 유전자 제조와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는 단해 시험과 효력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세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애매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전부 다 세모로 되어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단해나 반복이 필수로 되어 있고 효력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또 세모로 되어 있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 제조와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 독성 시험을 하되 설치류 일종과 비설치류 일종, 그 다음에 안전성 양리 시험, 항원성 시험, ADA 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일반 독성 시험인데 설치류 동물 한 종과 체내 분포 평가 시험이라든지 필요시 종양 완성 시험,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일반 독성 시험인데 설치류 한 종, 그리고 체내 분포 평가 시험, 필요시 종양 완성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시험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엑소점의 경우에 이제 투여 경로가 보통은 세포에 그 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정맥으로 해야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고객은 이 제품이 동물성 식품 우유의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맥으로 투여하기 위한 추출하는 데 있어서 오염이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여량의 경우에서도 시험물질 소량을 고객분들은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전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물질 소요량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종에 있어서는 투여량도 정맥 경구 투여 경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동물 종은 면역 부전 동물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입수 일정이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잡아놓던 일정대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종도 작용 기전에 따라서 동물 종을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B기업은 당뇨병 망막병증에 대한 전문 기업에 대한 비임상 독성 시험을 사행 컨설팅을 했었고요. 보통 주사제를 쓰면 좋은데 이거는 좀 통증이 없고 또 굉장히 우수한 약효를 갖고 있는 그런 점안제로서 개발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점안제는 투여 경로가 주사제에서 점안제로 바뀌는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분석하는 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한 법을 개발하고 또 그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농도가 잡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고요. 투여량의 경우에도 주사제의 경우에는 적정 용량으로 투여하면 되지만 점안제의 경우에는 고농도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가 다발해서 여러 번 투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석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시험법과 시험계가 있고 목적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시험 전체적인 설명과 그 시험의 의의를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시험 추진에 대한 순서들도 보통은 간해라든가 또 복귀돌연변이 염색체이성 소액 같은 그런 유전 독성을 먼저 해야 실제적으로 다음 단계를 갈 때
해당 자료들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험기관들은 제가 바이오톡스텍에 소속돼 있지만 결국은 해당 고객들에 따라서 어떠한 시험기관이 필요하고 또 그 시험기관의 장단점 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게 바이오 스타트업이 지금 이제 경험하신 케이스를 보시면 대부분 지금 현직 의사분이나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박 본부장님이 하시는 I&D를 고려한 R&D를 이해하는 수준? 네네. 이런 걸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셨어요? 한 분은 좀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고요. 또 한 분은 뭐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조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 어떤 이 바이오텍 스타트업 신약을 만드시는 스타트업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많은 거죠? 대부분은 요새는 그 신약 그 좀 큰 기업체의 그 개발 담당자들조차도 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